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오전 3시입니다. 새벽입니다. 지금 무역 규제, 즉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개별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허가를 했는데 이제는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고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서, 수출 규제죠.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뿐이 아니다.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된 물질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베 수상부터 관방부장관, 간사장 대행 같은 정권의 핵심에 있는, 국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무역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주한 일본 대사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어제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가 윤상현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거 뭐 당교 직전에 가지 않는 한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건 국교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쟁이라서 이제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50여 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 즉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윤 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제징용공 문제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측에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제3국 인사를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거절을 했는데 18일 그 중재교섭 기한이 18일에 끝나니까 그 전에 한국이 전쟁된 안을 내놓아야 뭔가 좀 조짐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 일본의 관방부 장관은 아주 핵심 측근입니다. 뭐 비서실장 격이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 교환이 한일 간에 없었던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강화한 3가지 품목은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한번 정부에 신청을 하면은 원칙상 3년간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데 지난 4일 이후에는 수출을 할 때마다 건당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은 지금부터는 산케이 신문 보도입니다. 과거 3년간 여러 차례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요구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요구를 했다. 그럼 이 부적절한 사안이 뭐냐?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이 혹시 한국으로 수출한 물질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그 이야기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은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 부적절한 사안이 뭐냐에 대해서 이미 아베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 TV의 시사 프로그램 더 프라임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 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이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 불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체적 불신. 그러면 여기 무역관리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말이 바로 한국으로 수출한 아주 핵심적인 물질, 그게 액친가스라고 그래가지고 독가스 사용에 필요한 화학물질로 지금 일본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액친가스를 수출했는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독가스 만드는 데 쓰인다는 의심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한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더구나 그것을 일본이 알고 있다. 일본을 알면 미국도 알겠죠. 일본이 이런 이야기 할 정도 같으면 일본 사람이 특성상 증거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일본 사람. 말을 아끼는 일본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파장이 상당히 좀 으시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의 최근 이야기는 어떤 총리도 한 적이 없는 극언입니다. 극언. 극단적 은사입니다. 말은 점잖게 하지만 그 내용이 아베 총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백색 국가라는 것은 무역 관리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나라 중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것도 한국뿐이다. 이런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한국에 대해 하고 있는 조치를 일본만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역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만을 특별하게 대우해왔던 일본이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냉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는데 그 특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걸 규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상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대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거기에 맞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맞대응. 근데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특히 대북 제재에 관해서 부적절한, 여기 일본 사람의 표현은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적절한 사안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더구나 외무부 장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더구나 문재인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편드는 나라가 지금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북한 빼고. 그럼 북한 믿고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조가,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인조가 명나라에 충성한다면서 떠오르는 청을 홀대했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남한산성에 고립되었을 때 청태종이 한 말입니다. 명나라 군대는 어디 있느냐? 명나라 군대를 믿고 이렇게 오만하게 오판을 해가지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너가 명군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있느냐? 명군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지금 부하러 올 줄 압니까? 이번 이 사태는 한국인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 우방국이냐, 그리고 김정은이가 적이냐 우리의 친구냐, 여기에 대한 각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